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노후 대비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연금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으로는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만도 많지만 노후 준비하는데 안전성을 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이태재 팀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달 월급에서 세금처럼 빠져나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인데 사실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국민연금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 제도죠. 젊어서 소득 있을 때 조금씩 모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할 때 연금을 받게 되는 제도죠. 또 이런 노후 연금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 사고나 질병으로 이 장애를 입어서 아니면 사망을 해서 소득이 단절되었을 경우에 이 연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노후 보장뿐만 아니라 장애 보장이나 사망 보장까지 가능하게 된 거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되고요. 자영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역 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월 평균 소득의 9%를 내게 되는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내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다 내야 됩니다. 이렇게 납부된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관리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국민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게 1988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도 이 국민연금 제도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나라 그 고령화 속도, 그러니까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반면에 출산율은 굉장히 낮아졌죠.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녀를 적게 낳으면서도 그 자녀들의 부모 부양 의식은 또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요. 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 이 설문에 동의를 한 비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2%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 사람들은 이 부모의 노후를 이 가족과 정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비율이 약 61.6%,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비율이 약 12.9%가 돼서 국가 부양이나 사회 부양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중에 사적연금 가입률이 17%에 지나지 않고요. 또 근로소득자들 중에서 연금저축 가입률이 30.7%에 지나지 않는데 이마저도 10년 이상 유지율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중요한 노후 자금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3.3%에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고 있죠. 이렇게 개인들의 그 스스로 노후 준비하는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 제도를 통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노후 준비를 좀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연금이 필요한 상태고요. 지금도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인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결국에는 이 노인들의 기초 생계 보장을 위해서 국가에서 세금 부담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세금은 결국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라고 해도 이 혜택을 받으려면 아직은 좀 먼 이야기라서 지금 당장은 좀 생돈 내는 것 같고 또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국민연금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입니다.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40년까지 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애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내내 계속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더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수입에는 지금 내가 다 쓰라고 벌는 게 아니다. 그 돈 속에는 노후에 내가 돈을 벌지 못할 때 쓸 돈도 들어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얼마를 남겨놓는가에 따라서 노후에 내가 쓸 돈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결국 내가 남겨놓는 돈은 내가 쓰는 거니까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뭐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 때문에 그 납부 의지도 약한데 이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게 되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오히려 금융위기가 닥치면 이 민간 금융사가 더 먼저 망하게 되죠. 또 부동산도
폭락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게 되죠. 결국 국민연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밖에 국민연금의 특징으로는 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고 물가 상승이 보장되고 의무 가입이고 사업비나 수수료 공제가 없다 이런 특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이 바로 이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 공단에서 직접 제작한 홍보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치열한 오늘을 살아내는 이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 삶의 고비를 함께하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 국민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1987년 9월 18일 창립 이래 국민연금공단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며 성장해왔습니다.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전국민 확대 적용, 2004년 국민연금 안티 사태, 2018년 제4차 재정 계산 등 오해와 불신의 벽을 넘고 연금다운 연금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31년. 이제 국민연금은 2,205만 명의 가입자와 466만 명의 수급자가 함께하는 노후 보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 노후 준비 서비스와 장애인 복지, 기초연금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대표 종합복지 서비스 기관이 되었습니다. 1988년 5,300억 원으로 시작한 국민연금 기금은 이제 700조 원을 돌파하여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고 기금 운용 누적 수익금은 340조 원으로 전체 기금의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더 잘 지키고 키우기 위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국민이 주인인 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였고 투자 내역과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 수탁은행 SSBT와 세계 1위 뉴욕 멜론은행의 전주 사무소를 유치하여 글로벌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전북을 연기금 중심의 금융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1,23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청년 일자리와 새로운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와 기금 운용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네,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의 역사부터 그동안의 활동 내용,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또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가입은 만 18세부터 가능합니다. 18세부터 가입 가능하고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소득 있는 기간 내내 계속 내야 합니다. 만 60세 도달 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낼 수 있는데 어쨌든 연금 받기 전까지 계속 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낼수록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내서 연금 납부 개월 수가 120개월, 10년이면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20개월을 냈다고 해서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건 아니고 소득 있으면 계속 내야 됩니다.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납부 월수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낼수록 좋고요. 연금을 받는 것은 출생 연도에 따라 좀 다른데요.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 받았고 53년부터 56년생까지는 61세부터 받고 57년에서 60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61년에서 64년생까지는 63세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
그리고 나머지 69년 이후생은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연금을 이렇게 늦게 받는 거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연금 수급 시기 늦어지는 속도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좀 늦게 받긴 하지만은 생애 총 수급 기간은 오히려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나이보다 5년 범위 내에서 앞당겨 받을 수도 있고 5년 범위 내에서 늦춰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이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 국민연금 수령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요. 두 가지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할 때 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소득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2022년 기준 그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이 노인 단독 가구는 월 180만 원, 노인 부부 가구는 월 288만 원이기 때문에 부부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연금을 받아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못 받게 되면 국민연금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뭐 부동산이 많다든가 금융재산이 많다든가 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서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국민연금 중에 그 노령연금을 월 46만 1천 원 이상 받게 되면은 기초연금이 조금씩 깎이게 됩니다. 그래도 절반은 받아요. 예. 네. 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뭐 국민연금을 안 하고 안 받는 것보다는 우선 국민연금으로 최대한 준비하고 기초연금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쉬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퇴직해서 놀고 있는데 돈도 못 벌고 있는데 가입하라고 안내문이 나왔다. 네. 그래서 불만이 좀 있는데 그렇게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선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퇴직하고 소득이 없을 때 처리 방향은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우선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서 다른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퇴직한 본인은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이 가입 대상이 되고요. 또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해서 솔로인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입 대상이 되더라도 무조건 가입하고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소득이 없으면 그 납부 예외자로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공단에 전화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전자민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정규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네. 단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네.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서요. 네. 이런 분들도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단시간 근로하면서 소득도 많지 않은데 가입하라고 해서 불만이 있긴 하지만은 네. 그런 단시간 근로자들도 결국은 나이 먹고 늙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노후 준비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아르바이트 같은 시간제나 일용직 근로자도 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우선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함과 동시에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 아니면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 되죠. 네, 이 국민연금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이걸 가입을 해야 되나요? 네. 이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농업인 등은 의무 가입이 당연하고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실직자, 미취업자 이런 분들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면 임의 가입자로는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가 현재 약 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가입자는 자발적 가입이기 때문에 이 매달 내는 보험료도 최저 9만 원에서 최고 47만 원 사이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50세인 주부가 매월 10만 원씩 내는 걸로 10년을 가입했다 하면 나중에 연금을 한 달에 20만 원씩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제가 좀 여쭤보면서 이게 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인데도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이태재 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져서 국민연금을 내기 힘든 경우, 이 보험료 조정을 좀 할 수 있나요? 보험료 납부액은 신고된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을 조정해야 보험료가 변경이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 납부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거라서 이미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변경될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겨서 이 전년도 소득보다 현재의 소득이 20% 이상 감소되었다 할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자의 소득을 조정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사장님의 소득을 조정할 때는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입증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되고 정당한 신청이라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그 조정된 소득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소득 자료가 파악되면 사후 정산을 해서 이 부족하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엔 개인 가입자의 경우 이 밀린 보험료가 많다고 독촉장이 오면 그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한 번에 내야 되나요? 우선 국민연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처럼 납부도 의무로 되어 있는데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간 체납을 하면 독촉을 하게 되고 끝에 가서는 재산 압류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긴 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미납 보험료가 많다면은 최대 24개월까지 분할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낼 때 만약 매달 고지서를 받아서 분할 납부를 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 여기 전화하셔서 이 분할 고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실업 상태지만 어떻게든 보험료를 내고 싶다 할 경우에는 혹시 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실직을 당해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실업 크레딧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실업 크레딧 대상은 일단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고액 재산가는 제외가 됩니다. 수급자 본인이 4분의 1을 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본인 부담분 15,750원이 고지되고 이것을 납부하면 국가에서 37,250원을 입금해줘서 본인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 계속 반복하게 되고 개인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직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의가입자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임의가입자로 낸 것도 인정되고 실업 크레딧으로 낸 것도 인정이 돼서 한 달에 가입 기간을 2달씩 2개월씩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말씀해주신 크레딧 제도는 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이 덤으로 더 주는 셈인데 혹시 이 실업 크레딧 제도 말고 이런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출산 크레딧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출산에 대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겁니다. 자녀가 2 이상 있으면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서 2008년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데요.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이후부터는 18개월씩 늘려줘서 최대 50개월까지 기간을 늘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군복무 크레딧이라는 게 있는데
2008년 이후에 입대해서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 가입 기간 6개월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현역병뿐만 아니라 이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어도 똑같이 인정해 주는데, 아까 그 실업 크레딧은 본인 부담이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출산 크레딧이나 군복무 크레딧은 본인 부담 없이 완전히 공짜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 국민연금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뭐 실업이나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를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보험료를 나중이라도 좀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 그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안 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 이 연금액을 많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입 기간, 그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추납 제도입니다. 이 추납 신청은 가입 중인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임의 가입자로 가입한 뒤에 추납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 추납보험료, 내야 될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 내고 있는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개월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고,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추납해야 될 금액이 많다면 60개월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으니까 분할 납부 가능하시고요. 또 이렇게 분할해서 낼 때는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이 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이 연금을 혹시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이 주목적이지만 이 가입 중 사망에 대한 보장도 됩니다.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내다가 사망하게 되면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유족으로는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1순위 유족연금 소급권자가 되고요. 배우자가 없으면 25세 미만 자녀, 62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2세 이상 조부모, 이런 순으로 해서 최우선순위자가 받게 됩니다. 만약 이 법정 요건에 맞는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즉, 그 미혼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나 조부모가 받아야 되는데, 이때 부모나 조부모가 62세 이상이 안 됐다면은 유족연금 소급권자가 없게 돼서 사망일지금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던 사람인데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소득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 예정된 시기보다 좀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정해진 수급 연령보다 일찍 받는 것을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이 가능한데, 그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이 감액돼서 1년당 6%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5년 일찍 수령하게 되면 30%가 깎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기 수령의 조건으로는 우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현재 기준으로 만 57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청구해야 조기 수령이 가능하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소득 기준이라는 것은 금년도 기준 월 268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소득 금액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공제 후의 금액,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조기 신청을 해서 연금액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연금 수령을 정지시키면 그 정지해서 안 받은 기간만큼 연금액이 다시 늘어나니까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20년, 30년 후에도 내가 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기금 고갈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금 소진의 주 원인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와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된 그 제도 탓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저부담 고급여 문제는 좀 완화되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다행히 새로 출범할 신정부가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하든 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인 만큼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고요. 2050년경이면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약 1,600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 대규모의 인구 집단이 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에게는 오늘 팀장님과 나눴던 대화가 정말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나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연금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알게 된 아이러니한 일이 있는데요. 의무 가입 대상인 누구는 죽어도 못 내겠다고 버티는 반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 비의무 대상인 분들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또 돈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낸 사람은 받게 되고 안 낸 사람은 못 받게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이태재 팀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일컬어서 이 국가에서 책임지는 은퇴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세금, 또 든든하고 신뢰받는 연금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